네, 다음으로는 챕터 6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6은 인포메이션 티오리, 정보 이론에 관한 챕터가 되겠습니다. 정보 이론은 데이터의 압축이나 전송, 저장에 관한 수학적 이론인데요. 머신러닝이랑 인공지능, 데이터 과학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자전기 쪽에서는 통신공학에서도 이제 많이 쓰이는 이론이 되겠고요. 특히 딥러닝 시대에 오면서 딥러닝의 학습 로스라든지 또한 생성 모델, 딥러닝의 생성 모델에서의 학습 이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정보 이론 기반으로 설명을 하고 또한 증명이 되면서 더욱더 중요도가 깊어진 이론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많은 생성 모델들에 대한 이론들이 논문들이 이 정보 이론을 기반으로 증명이 되고 또한 이제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보 이론을 알아야지만 최근 딥러닝 쪽에서의 로스 함수나 생성 모델에서의 증명 쪽에 대해서의 그런 수식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먼저 정보 이론의 어, 여러 가지 개념들은 결과적으로 그 엔트로피라는 것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엔트로피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제 uncertainty, 이제 불확실성을 측정하는 한 가지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불확실성을 측정하는 기준이 엔트로피를 이용해서 설명이 되는 많은 수식이 되겠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어떤 데이터에 있는 인포메이션의 양을 측정할 때도 사용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데이터의 압축이나 그리고 분석에 대해서도 많이 사용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먼저 엔트로피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엔트로피라는 것은 확률 분포의 불확실성을 측정하는 어떤 척도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사건이 얼마나 예측하기 어려운지를 나타내는 값이 되겠습니다. 이를 수학적으로 정의를 해보면 이제 엔트로피는 이산 확률 변수 x에 대한 것으로 이제 계산을 하는데요. 이산 확률 변수 x가 k개의 상태를 가지고 있고 그 분포가 p라고 할 때 엔트로피는 아래와 같이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엔트로피 x에 대한 엔트로피는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은 이렇게 정의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보면은 어떤 확률이 있고 x가 k일 때에 대한 확률이 있고요. 그리고 그 해당 확률의 로그 2를 취한 것을 곱한 게 되겠죠. 이것을 모든 k에 대해서 합산을 하고 그 다음에 뺄셈을 한 게 바로 마이너스를 붙인 게 바로 엔트로피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얘는 로그 px에 대한 기대값의 음수이다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로그의 밑이 2인 것은 정보의 단위를 비트로 표현하기 위한 게 되겠습니다. 만약 자연 로그를 사용한다면 단위는 이제 넷이라는 게 되겠습니다. 이 식이 의미하는 바를 생각을 해보면은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낮은 확률을 가지는 사건일수록 이 값이 이 값이 작아지고 그 로그 확률 값이 커지게 되니까 확률 값이 낮은 값일수록 이 확률 자체가 작고요. 그리고 로그 확률도 작게 되겠고 거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로그 확률은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이너스 로그 확률은 커지게 되니까 우리가 엔트로피, 전체 엔트로피는 커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낮은 사건일수록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엔트로피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내일 해가 뜬다라는 정보보다 내일 눈이 온다라는 정보가 더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해가 뜬다라는 그런 사건은 확률이 높은 사건인데 눈이 온다라는 사건은 확률이 낮은 사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확률이 낮은 사건일수록 정보의 양이 더 많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확률이 낮을수록 얘가 작아지고요. 얘도 작아지고 마이너스에 얘를 붙인 건 커지니까요. 우리가 그 정보의 양이 결국 엔트로피인데 그래서 결국 확률의 값이 작을수록 엔트로피는 커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엔트로피는 이러한 정보의 기대값을 계산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정보는 로그 확률의 마이너스로 이루어져 있고 걔의 기대값을 계산한 게 엔트로피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x가 이산 확률 변수인데 1부터 5까지의 값을 가질 수 있는 변수다. 이산 확률 변수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때 1이 나올 확률은 25%, 2가 나올 확률이 25%, 3, 20%, 4, 15%, 5, 25%라고 해봅시다. 그래서 전체 합이 1이 되겠죠. 전체 합이 이제 전체 합이 1인 100%가 되는 그런 확률 분포, 이산 확률 분포를 생각을 해봅시다.
이때 엔트로피를 계산을 해보면은 2.29라는 수치가 나옵니다. 실제로 이제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제 첫 번째로 x가 1일 때에 대해서 0.25 곱하기 로그 2의 0.25 이게 있을 것이고요. 전체에다 이제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니까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플러스 플러스 0.25 곱하기 로그 2의 0.25 그리고 플러스 0.2 곱하기 로그 2의 0.2 플러스 0.15 곱하기 로그 2의 0.15 플러스 마지막으로 0.15 곱하기 로그 2의 0.15 이렇게 한 게 바로 얘를 계산을 한 게 바로 2.29 비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 2.29라는 것의 의미는 이 분포에서 하나의 값을 표현하는데 평균적으로 2.29 비트가 필요하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포에서 하나의 값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2.29 비트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엔트로피를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최대 엔트로피 분포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K개의 상태를 가진 확률 변수에서 모든 확률이 동일할 때 엔트로피가 최대가 됩니다. 이를 균일 분포라고 부르고요. 균일 분포에서 엔트로피는 최대가 되는 것입니다. 수학적으로 표현을 하자면은 우리가 이 px equal k는 1일 때, 1 나누기 k일 때, 이때 모든 k에 대해서 얘가 성립을 할 때 바로 엔트로피가 최대가 되면서 그 값은 로그의 2의 k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k는 전체 이산 확률 분포의 그 공간 개수가 되겠죠. 그 원소의 개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봤었던 예시는 k가 5가 되는 경우가 되겠죠. 그때 이제 엔트로피가 맥시멈이 되겠고요. 그 엔트로피는 로그의 2의 k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봤었던 x가 이제 1부터 5였었던 방금 봤었던 그 예시에서는 이제 각각의 확률 값이 0.2 즉 20%였을 때 각각의 확률 값이 20%였을 때 엔트로피가 가장 맥시멈이 되는 것이 되겠고 그때 엔트로피는 로그 2의 5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네, 이것을 이제 증명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엔트로피의 정의를 이용해서 우리가 모든 K 값이 균일 분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균일 분포다라는 것은 각각의 원소가 K분의 1의 확률 값을 가진다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여기선 K가 5니까 이 예시에서는 20%의 확률을 가진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때 앞에서 엔트로피의 정의를 이용해서 확률이 이제 K분의 1이 되겠고요. 곱하기 로그의 K분의 1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확률도 이제 여기다 덧셈을 해서 K분의 1 곱하기 로그 2의 K분의 1이 될 것이고요. 이런 식으로 몇 개가 있냐면은 이 덧셈이 마지막 덧셈도 똑같이 로그 2의 K분의 1이 되겠고 이 개수가 바로 K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를 시그마로 합쳐서 쓸 수가 있죠. 이렇게 시그마로 합쳐서 쓸 수가 있게 되겠고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 K분의 1 얘는 상수이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수가 있고 결과적으로 모든 애가 이제 얘도 이제 상수가 되겠죠. 얘도 이제 상수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수가 있고 결과적으로 얘가 이제 K가 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얘를 이제 다시 써보면은 결과적으로 이거 곱하기 K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K분의 1이랑 K랑 약분이 돼서 얘만 남겠죠. 얘만 남아가지고 얘가 이제 K분의 1이니까 역수를 취하게 되면 로그가 이제 플러스가 되죠. 그래서 로그 K가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균일 분포일 때 이렇게 엔트로피를 계산을 해보면은 로그 2의 K가 나온다. 여기 2가 다 생략되어 있는 거죠. 로그 2의 K가 나온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증명을 할 수가 있고 직관적으로 이해를 해보자면 결과적으로 모든 상태의 확률이 같다라는 것은 어떤 상태가 나올지 가장 예측하기 어렵다라는 뜻이 되겠고 가장 불확실성이 큰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 이제 엔트로피가 0인 경우는 어떤 상태가 확실하게 일어날 때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상태의 확률이 1이고 나머지가 0인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5개의 원소가 있다. K가 이렇게 5개의 카테고리가 있는 이산 확률 분포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 5의 확률은 100%고 나머지는 다 0%다 라고 했을 때 그때 엔트로피가 0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결과를 완벽하게 예측할 수 있으니까 불확실성이 전혀 없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한 개의 확률이 100%가 될 때에 엔트로피가 0이다도 증명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5개가 있을 때는 이제 1번의 확률, 1번이 나올 확률은 0%니까 이제 0 곱하기 로그 0이 되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로그 0이랑 0을 곱했을 때 이제 0으로 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부터 4까지 다 그렇게 되겠고요. 5가 나올 확률은 이제 100%니까 1.0 곱하기 로그 1.0이 되는데, 로그 1.0은 이제 0이 되겠고요. 거기다가 1.0을 곱하니까 얘도 0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원소에 대해서 모두 다 이제 합산을 하게 되면은 엔트로피가 총합이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바이너리 엔트로피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너리 엔트로피 함수는 x가 0과 1 두 상태만을 가지는 확률 변수의 엔트로피를 나타내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x가 0과 1의 값을 가지는 이진 확률 변수라고 할 때 우리가 x가 1이 나올 확률을 세타라고 하고요. x가 0이 나올 확률은 1-세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엔트로피는 아래와 같이 계산이 됩니다. 그냥 엔트로피의 정의에다가 그냥 확률을 세타랑 1-세타를 넣은 값이 되겠죠. 이 함수를 h 세타라고도 표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함수의 그래프를 보면 이제 재밌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 세타가 0.5일 때, 즉 0과 1이 나올 확률이 동일할 때 엔트로피가 최대값 1비트에 도달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앞서 배운 최대 엔트로피 분포의 특성과 일치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면이 나올 확률, 뒷면이 나올 확률이 둘 다 50%일 때 엔트로피가 가장 맥시멈이 되더라. 즉 균등 분포일 때 가장 엔트로피가 커진다라는 앞에서 배운 이론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반면 이제 세타가 0이나 1에 가까워질수록 엔트로피가 0에 가까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결과가 거의 확실해지니까 불확실성이 줄어든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동전 던지기를 생각을 해보면은 동전의 앞면이 나올 확률이 세타라고 했을 때 세타가 0.5이면은 공정한 동전으로 결과를 예측하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동전의 뭐 한쪽 면에 무게추를 달아서 약간 동전이 앞면이 나올 확률이 90%다라고 했을 때 그때는 결과를 예측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엔트로피라는 것이 불확실성을 나타내니까 결과가 예측되기 쉬울 때에는 엔트로피가 낮고요. 결과가 예측되기 어려울 때는 엔트로피가 높고 그래서 이제 균등 분포일 때 가장 엔트로피가 높은 특성을 가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엔트로피의 실제 응용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DNA 서열 로고라는 것이 되겠고, 얘는 이제 엔트로피를 사용을 해서 DNA 서열 로고를 만드는 응용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DNA 서열 로고, DNA 서열 모티프라는 것은 DNA에서 특정한 기능을 하는 짧은 서열 패턴을 의미를 합니다. 이러한 모티프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DNA 서열 로고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여러 개의 DNA 서열을 정렬을 합니다. 그래서 DNA는 A, C, G, T라는 4개의 구성 성분으로 이루어진 어떤 조합이 되겠습니다. 이 4가지의 염기, 출현 빈도를 계산을 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수학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아래와 같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NT는 무엇이냐면은 시그마 XIT가 A 1 인덱스 펑션 걔를 이제 n만큼 합을 낸 것이고요. 콤마 C1 인덱스 펑션을 n만큼 합을 낸 것. 이런 식으로 GT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 게 바로 NT라는 일종의 순서상 값, 뭐 벡터 값이라도 볼 수가 있겠죠. 순서상 값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인디케이터 펑션은 앞에서 계속 얘기했던 지시함수로 안에 있는 조건이 true가 되면 1이 출력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0이 출력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한 빈도가 되겠죠. 이제 NT라는 것은 그래서 빈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염기 서열이 있을 때 염기 서열은 뭐 A, C, C, G, T, A, C 이런 식으로 쭉 이어질 수가 있는데요. 그때 A가 나온 횟수를 센 게 바로 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A가 200번 나왔다, C가 100번 나왔다, G가 50번 나왔다, 뭐 T가 150번 나왔다 이런 식으로 센 빈도의 결과가 이런 식으로 NT의 벡터 값이 되겠죠. 이때 우리가 결과적으로 세타 해t는 이 nt를 n으로 나눈 값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n은 모든 수의 합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의 n은 총 500이나요? 네, 500이 되니까요. 이제 세타 해t는 결과적으로 어떤 벡터냐면은 500분의 200이니까 0.4, 500분의 100이니까 0.2,
그리고 500분의 50이니까 0.1, 그리고 500분의 150이니까 0.3인 이런 벡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타 t는 이런 식으로 구해줄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 분포를 바탕으로 DNA 서열 로고를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DNA 서열 로고의 시각화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은 화면에 보이는 그림이 바로 A가 정렬된 DNA의 서열을 보여주게 되겠습니다. 각 행은 하나의 DNA 서열이 되겠고요. 각 열은 서열 내에서의 위치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B 그림은 가중치 행렬을 히스토그램 형태로 나타난 것이 되겠습니다. 이제 각 열은 해당 위치에서 A, C, G, T의 출현 빈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T랑 A가 많고 뭐 T, C, A가 이만큼씩 있고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각 열을 보면은 여기 첫 번째 열에서는 A랑 T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A랑 T가 절반씩 있는 그림으로 그려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바로 C가 DNA 서열 로고에 해당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로고에서 각 위치의 문자의 높이는 해당 염기의 출현 빈도에 비례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자주 출현하는 염기일수록 크게 표시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이때 우리가 엔트로피에 따라서 이렇게 이 값을 크게 매길 수가 있고 작게 매길 수가 있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A밖에 없는 애는 가장 엔트로피가 낮게 되니까 이제 가장 커지는 것이고요. 여기 있는 이 Y축에 있는 애는 E 마이너스 엔트로피입니다. 그래서 엔트로피가 0인 A, 이 세 번째 열은 A밖에 없죠. 이 세 번째 열 같은 경우에는 이제 A밖에 없기 때문에 E의 위치에 이제 A가 크게 그려지게 되는 것이고요. 이제 모든 애가 고르게 있는 HGT가 이제 고르게 있는 애들은 엔트로피가 이제 2에 가까워져서 이 값이 0에 가까워져서 안 그려지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ACG 얘네들은 해당 열에 ACG밖에 없어서 엔트로피가 가장 낮아서 0이 되어서 이제 2의 위치에 그 Y축의 2의 위치에 그려져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서열에서 항상 같은 염기가 나타나는 위치가 있다라고 한다면 엔트로피가 0이 되고 따라서 이 값은 2가 되고 DNA 서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네 가지 염기가 동일한 확률로 나타나는 위치라면은 엔트로피가 최대가 돼서 Y축의 값이 0이 되어서 여기는 표시가 안 되겠죠. 이런 위치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DNA 서열 로고라는 것은 생물학 연구에서 많이 사용이 되는데 전사인자 트랜스크립션 팩터라는 것이 결합하는 DNA 서열 패턴을 찾거나 이제 유전자의 프로모터라는 영역을 분석할 때 사용이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크로스 엔트로피, 교차 엔트로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로스 엔트로피는 뭐 아마 딥러닝을 배워보신 분들이 있다라면은 딥러닝에서 한 번쯤 봤을 개념이 되는데 교차 엔트로피, 크로스 엔트로피는 확률 분포 두 개, P랑 Q가 있을 때 걔네들의 차이를 측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수학적으로 아래와 같이 정의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PK랑 QK는 각각 분포 P에서 Q에서의 K번째 삭과의 확률을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차 엔트로피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데이터 압축의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P분포에서 나온 샘플을 Q분포를 비반으로 한 코드로 압축한다라고 가정을 해볼 때 이때 교차 엔트로피는 이 압축에 필요한 평균 비트 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교차 엔트로피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P에서 나온 애를 Q의 코드로 인코딩 시킬 때 필요한 비트의 수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영어 텍스트가 P분포, 한국어 텍스트가 Q분포다라고 했을 때 영어 텍스트를 한국어로 압축하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때에는 비효율적이 되겠고 교차 엔트로피 값이 클 것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교차 엔트로피는 P랑 Q가 같을 때 최소화가 됩니다. 그때 값은 이제 P의 엔트로피 값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P와 Q가 같을 때 최소가 되겠고 P랑 Q랑 같을 때는 우리가 이 식을 그냥 시그마 K P 로그 P라고 쓸 수가 있게 되겠죠. 즉 그냥 일반적인 엔트로피 P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값이 두 분포가 같을 때인데 그 값은 바로 그냥 P분포의 그냥 엔트로피의 값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는 조인트 엔트로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인트 엔트로피는 두 개 이상의 랜덤 변수의 불확실성을 함께 측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랜덤 변수 x랑 y의 엔트로피는 아래와 같이 정의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PXY는 결합 확률 분포를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합 엔트로피를 이해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1부터 8까지의 정수 중 하나를 선택하는 상황을 가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개의 랜덤 변수를 정의하겠습니다. x는 n이 짝수일 때 1이고요. 그 외의 경우는 0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y는 n이 소수일 때 1이 나오고 그 외의 경우는 0이 나오는 경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랑 y 둘 다 이산 확률 변수 바이너리가 되겠고요. 그 바이너리 랜덤 변수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각 숫자에 대한 x와 y의 표를 나타낸 게 바로 여기가 되겠죠. 이제 1부터 8까지의 숫자가 있을 때 1이 나왔을 때 x와 y는 둘 다 0이 되겠고요. 왜냐면 얘는 짝수도 아니고 소수도 아니기 때문에 0이 되겠고 2가 나왔을 땐 둘 다 1이죠. 3이 나왔을 땐 짝수가 아니니까 0, 소수니까 1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의 표를 그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서 봤었던 조인트 엔트로피를 계산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식의 확률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x가 0, y가 0이 나올 확률, x가 0, y가 1이 나올 확률 이런 식으로 4개의 확률을 계산할 수 있을 것이고요. 이 확률들을 이용해서 결합 엔트로피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결합 엔트로피는 모든 x랑 모든 y의 조합에 대해서 계산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x랑 y의 조합이 0, 0, 그리고 0,1, 그리고 1,0, 1,1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4개의 이런 모든 가능한 경우의 수에 대해서 확률값에 대해서 엔트로피를 계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8분의 1에 대해서 이렇게 확률값을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3분의 8에 대해서 계산을 하고 3분의 8에 대해서 계산 마지막으로 8분의 1에 대해서 8분의 3이죠. 앞에서 이제 8분의 3, 8분의 1에 대해서 계산을 하고 모두 다를 더하는 게 이제 앞에 봤었던 이 시그마가 되겠죠. 게다 마이너스를 붙인 게 이제 엔트로피, 조인트 엔트로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걔가 이제 1.811로 이제 계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결합 엔트로피를 실제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결합 엔트로피의 몇 가지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x랑 y의 마지널 확률, 주변 확률을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x가 1이 나올 확률은 x가 0이 나올 확률이랑 같고 그리고 또한 y가 1이 나올 확률, y가 0이 나올 확률이랑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확률이 다 같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확률의 값이 다 0.5인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x랑 y의 각각의 엔트로피는 1비트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결합 엔트로피가 개별 엔트로피의 합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즉 이런 부등식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엔트로피의 합을 낸 것이 두 개의 조인트 엔트로피보다 더 클 수밖에 없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앞에서 계산했던 바를 생각을 해보면은 얘네 각각이 1인데 1 플러스 1은 앞에서 계산했던 1.81보다 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x랑 y가 독립일 때 등호가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x랑 y가 독립인 상황에 대해서는 등호가 성립을 하고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자면은 변수들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을 때 시스템의 자유도라는 것이 줄어들어서 전체적인 불확실성이 즉 엔트로피가 감소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반면에 결합 엔트로피의 하하는 0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합 엔트로피의 하하는 0이 될 수가 있고요. 결합 엔트로피의 하하는 각각의 엔트로피 중에서 최대값이 됩니다. 그래서 X의 엔트로피, Y의 엔트로피가 있을 때 그 중에 최대값, 여기서는 1이죠. 그래서 엔트로피의 하하는 이 각각의 엔트로피에 대한 최대값이고 그리고 각각의 엔트로피는 0이 하한이니까 이제 0 혹은 이 각각의 엔트로피의 최대값에서 하한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의미는 변수를 추가하는 것만으로는 엔트로피를 낮출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모르는 것을 더 추가한다라고 해서 불확실성이 줄어들지는 않는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네, 조건부 엔트로피에 대해서 다음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부 엔트로피는 확률 변수 x를 관측한 후에 다른 확률 변수 y에 대해서 남아있는 불확실성을 측정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x를 본 이후에 y에 어떤 변화가 이루어져 있는지 그 언설턴티를 측정한다는 게 되겠죠. 수학적으로 조건부 엔트로피는 이런 식으로 오른쪽과 같이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이 p, y바 x에 대해서 엔트로피를 계산하는 것인데 그것을 x의 확률 분포에 대해서 기대값을 취한 게 되겠습니다.
이 식을 이제 풀어서 설명을 하면은 결과적으로 x의 모든 가능한 값에 대해서 y의 조건부 확률 분포의 엔트로피를 계산하고 이것을 x의 확률 분포로 가중 평균을 낸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이 될 수가 있고요. 결과적으로 방금 말했던 것을 가중 평균을 식으로 표현하자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얘를 이 안에 있는 애를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얘를 계산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실제로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표현들은 조건부 엔트로피를 이제 서로 다른 관점에서 이해를 할 수 있게 해주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많은 다양한 표현들이 있는데 뭐 같은 수식을 그냥 전개했냐 아니면 뭉쳤냐라는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겠고, 특히 마지막 조건부 수식이 중요한데 얘는 이제 조건부 엔트로피가 결합 엔트로피에서 X 엔트로피를 뺀 것과 같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조건부 엔트로피는 얘랑 같은데 조건부 엔트로피 얘는 이제 결과적으로 결합 엔트로피에서 X 엔트로피를 뺀 것과 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말로써 해석을 해보자면은 X에 대한 정보를 얻음으로써 X에 대한 불확실성이 줄어들었으니까 그만큼 빼줬다라고 한 것이 되겠죠. 조건부 엔트로피는 몇 가지 중요한 성질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y가 x의 결정적 함수일 때, 즉 x를 알면은 y를 완전히 알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조건부 엔트로피는 0이 됩니다. 즉 x를 알면은 y가 무조건 결정이 돼 버리니까요, 불확실성이 전혀 없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x랑 y가 독립일 때 이런 식으로 됩니다. 즉 x를 관측을 한 게 y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불확실성을 줄일 수 없다라는 게 되겠죠.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즉 평균적으로 데이터를 조건으로 한다라고 한다면 불확실성이 증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것은 이제 x랑 y가 독립일 때만 등호가 성립을 하고요. 그렇지 않을 때에는 x를 관찰을 하면은 불확실성이 더 줄어든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의할 점은 평균적으로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정 관측값, 특정 x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불확실성이 증가할 수도 있는데, 모든 x에 대해서 평균을 냈을 때 엔트로피는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줄어든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엔트로피의 연쇄 법칙이 있습니다. 엔트로피의 연쇄 법칙은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법칙이 되겠고요. 그래서 여러 변수의 결합 엔트로피를 조건부 엔트로피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복잡한 시스템의 불확실성을 단계별로 분해해서 이해하는 수식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